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복잡하고 어두운 이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결정적인 균열의 순간들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아주 깊고도 근본적인 환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 교체 가능한 부품과 같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진정으로 독특하거나 유일무이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란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비어있는 역할을 채우는 기능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쓸모가 있거나 혹은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정신을 지탱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적 구조에 깊이 새겨진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 생각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으로부터, 타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포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무언가에 기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깊은 유대감과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는 한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감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그 사람은 대체할 수 없어라고 명확히 선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불안한 자각처럼 그들의 내면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들이 공들여 유지해온 세계관에 생긴 작은 교란과도 같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평소 전략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애정을 거두어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질투심을 유발하여 당신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암시를 흘리며 당신이 매달려주길 바라지만 당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깨달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간단히 바꿔치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저 자신의 인생 무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찬미자 중 한 명이 아니었음을, 그저 필요에 따라 교체되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언뜻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독특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얼굴, 어떤 목소리로도 단순히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피해왔던 바로 그것, 즉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당신에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성과 우월감이라는 전제 위에 자아 전체를 쌓아 올린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깊은 충격이자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유용성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지시하고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사람을 조종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들은 그 우위를 잃게 됩니다. 갑자기 상실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그와 함께 고통의 가능성도 현실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평생을 과대망상, 조종, 그리고 정서적 거리두기를 통해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심리적 깊이가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아상을 구축하여 그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한 사람의 존재가 필수적이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자아상이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열어버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중요하며 자신의 정서적 안정의 한 조각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종종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2배로 노력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며 사실 당신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당신은 필요 없었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균열이 가고 인식이 스며든 이상 그들은 결코 완벽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달랐다는 것을, 당신이 채웠던 공간이 이제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단순히 소비할 수 없으며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끝없이 에너지를 빼앗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생각에 맞서 싸울지라도 그들은 이 깨달음을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순간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유함과 가치를 되찾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게임에서 벗어나 당신이 단지 그들의 무대 위에 선 또 다른 배우가 아니라는 진실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며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들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균형을 바꿉니다. 당신을 힘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들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가치가 깎아내려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단지 그들의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명료함이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과 함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역학관계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의 정체성이 투사라는 개념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단순히 애정이나 칭찬을 원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만들어낸 특정한 이미지를 바로 그들 자신에게 되비쳐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인정이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자아가 너무나도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구축한 거대한 자아상을 당신이 긍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무가치함, 수치심, 그리고 부적절함이라는 감정들에 맞서는 연약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의 개임에 완전히 함몰되기를 거부했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이미지, 그들의 가면이 아닌 진짜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제시하는 거창한 인물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결점 많고 상처받기 쉽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갑옷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존재조차 잊고 싶을 만큼 깊이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마법에 걸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폭로합니다. 이 깨달음이 왜 그들에게 그토록 파괴적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들의 허점, 모순, 그리고 거짓됨을 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힘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조종적이고 강압적인 종류의 힘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힘, 바로 통찰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려 애쓸 때조차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힘 말입니다. 진정한 모습을 들킨다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해방감을 주거나 성장과 치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심각한 위협으로 경험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곧 가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포위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가면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을 본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이 곁에 머물면서도 더 이상 그들이 힘들게 엮어낸 환상에 매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심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의지싸움에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것, 즉 당신의 인식이 더 이상 온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상 속에 있지 않고 그것이 마법을 깨뜨립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몇 가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고 침묵의 분노 속으로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예전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을 발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다는 사실도 압니다. 환상은 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강력한 위치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섬세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통찰력을 가졌지만 또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쳐야 할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명료함 속으로 온전히 걸어들어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책임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명확하게 보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꿰뚫어 볼 때 당신은 자신의 인식,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진실, 즉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고 있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에서 특히 충격적인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말입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설정한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보상, 처벌 또는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감정의 고리들을 조종하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불안, 죄책감, 화해에 대한 희망 또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암묵적인 힘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랜 투쟁 끝에 당신이 더 이상 그 감정의 고리에 걸려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들의 도발에 더 이상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설명하면 그들도 이해해 줄 거야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내면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존재에서 관찰하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략을 당신의 부족함의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혼돈이 투사된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똑같은 정중함이나 애정을 유지하더라도 그들은 깊은 수준에서 개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감정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을 괴롭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감정적인 지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절망, 당신의 갈망, 당신의 혼란. 이것들은 그들이 우월감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토록 깊이 얽혀있던 방식에 관심을 끊을 때,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진실. 그들이 당신의 자아감을 좌우할 수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의 영향력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적 주권, 즉 내적 독립성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에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 조절되던 상태에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심오한 심리적 이동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관계의 역학을 다시 썼다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힘의 한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 동정심, 심지어 공격성을 동원하며 전술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일단 당신이 그 내면의 문턱을 넘으면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면의 자유라는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공간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명료함, 당신 자신의 가치감, 그리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괴로워하는 지점입니다. 단지 당신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설령 당신이 머물더라도 그들이 결코 당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더 깊은 깨달음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완전히 파악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지배와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이미지의 반영 위에 세워진 그들 정체성의 핵심을 위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유 속에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진실을 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명료함과 용기,